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트리플 S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트리플 S는 그 이달소를 기획했던 제작자분이 모드하우스라는 신생 기획사를 만들어서 론칭을 하고 있는 팀인데요. 제가 이 트리플 S에 대해서는 좀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이미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AKB48, 그러니까 일본의 로컬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가고 있는 아이돌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는 제작자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워요. 저와도 이 아이디어가 좀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이분은 그 이달소를 제작해보면서 얻은 경험이 좀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달소의 경험으로 멤버들의 어떤 실력, 캐릭터보다는 제작의 힘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특히 이달소는 론칭을 하는데 비용이 꽤 많이 발생한 부분이 큰 단점으로 남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한 흔적들이 보여요. 이 멤버들을 연습생으로 보유하면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비용 발생이 굉장히 커지므로 그냥 바로 데뷔할 수 있는 멤버들을 영입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디션, 방송에 참가했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의 연습생들 중에서 데뷔하기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 멤버들을 즉시 데뷔라는 미끼로 지금 영입을 하고 있어요. 연습생들 입장에서는 데뷔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 이 팀에 즉시 데뷔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은 굉장히 큰 유혹이거든요. 물론 이런 형태는 가장 높은 레벨의 연습생 영입하기가 좀 힘들죠. 하지만 연습생의 능력보다는 팀의 컨셉트로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제작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일본의 그 4648, 그 아이돌 시스템도 같은 컨셉트를 가지고 큰 성공을 했거든요. 트리플 S는 지금 공개가 되었던 제너레이션, 그 데뷔곡, 활동곡이 유튜브 채널과 앱을 통해서 팬들의 투표를 받아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다음 활동곡도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8곡을 가지고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아마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시점에는 이미 몇 곡은 결정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라이브 때 이 질문도 많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간단한 저의 코멘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A곡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어쨌든 지금 가이드 곡이라서 그런지 가상악기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근데 이거는 좀 너무 전형적인 진행의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약간 CJ 쪽의 느낌이 나거든요. 아이즈원이나 케플러의 느낌이 나는데 기존 제너레이션에서 이어지는 느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B곡은 가이드 보컬도 노래를 꽤 잘 했는데 근데 A보다 B를 되게 조금 공개한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B는 조금 더 블랙뮤직의 느낌이 강하고 비트가 강조된 곡인데요. A보다는 B가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 A는 약간 한 박자 뒤처진 느낌의 분위기일 것 같고 B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이 팀이 계속 유닛으로 나눠져서 활동을 한다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팀의 어떤 색깔과 콘셉트는 이어지는 감각이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너레이션과 분위기가 같은 게 아니라 그 제너레이션을 들고 나왔을 때의 느낌과 좀 연결되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C와 D곡은 둘 다 신선한 느낌은 좀 적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기서는 C, D는 약간 그런 살사 댄스의 느낌인데 이런 스타일의 곡이 꽤 많았었거든요, 이제까지. 그리고 벌스를 지금 하나만 들었는데도 너무 클리셰가 많은 느낌이라서 이것보다는 C가 나은 것 같아요. C는 도입 부분의 벌스라서 좀 단순하긴 하지만 이 리듬으로 시작을 하면은 뒤에는 좀 더 많은 바리에이션을 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는 C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 둘 다 애매해서 어려운 것 같아요. E는
이런 리듬 흐름으로 가면은 타이틀 감각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리듬이 너무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어떻게 해도 만들어내기 좀 힘든 느낌이 나고, 근데 F는 멜로디 자체가 캐치하지가 않아요. 지금 멜로디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근데 그래도 다음 벌스에서 그나마 F보다는 변화 가능한 E가 조금 더 낫긴 나은데 둘 다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F는 너무 옛날 스타일이라서 타이틀곡으로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수록곡 정도? I don't need a love boy. Got you wanna catch you now. Say something different. Watch. 여기선 G도 리듬이 살짝 처지는데 약간 아쉬운 느낌이에요, 지금까지. 그래도 이 정도 리듬으로 가면 뒤에 가서 이제 전개가 되면서 괜찮은 곡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G는. 그리고 H는 약간 아이브 느낌을 내려고 한 것 같은데요. 멜로디가 나오면서 약간 시티팝 느낌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뒤를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근데 시티팝이 듣기는 좋아서 이제 스트리밍은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K-팝 아이돌에서 시티팝 가지고 되게 히트를 한 곡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기는 어려운 장르라서 이 진행으로 가서 후렴구에는 저 시티팝 사람들을 죽이고 좀 멜로디에 캐치한 멜로디에 집중을 시킬 수 있으면 H가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H는 뭐 아니면 도인 것 같아요. 요 부분만 들었을 때. 뒤로 잘 진행시켰을 것 같지 않고 그냥 그대로 끌고 갔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잘 만들면 폭발력이 크고 그게 아니면 그냥 듣기에 좋은 시티팝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안전한 건 G거든요. G도 꽤 만지면은 잘 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B가 가장 좋을 것 같고 H를 잘 만들면 H가 더 좋을 수도 있다. 현재 공개된 벌스만 들었을 때는 가장 전체적인 한 곡을 구성하기에는 이 곡들이 좀 힙하게 트렌디하게 만들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팬들한테 투표를 받아서 타이틀곡을 정하는 방식 이런 형태는 좀 찬성하진 않거든요. 어차피 전곡을 2분 3분 되는 걸 다 발매 전에 공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정 부분만 들려주고 대중들이 선택한 곡을 팬들이 아닌 전체 대중한테서 사랑받을 만한 그런 캐치한 곡이 선택될까? 그거는 저는 회의적이에요. 근데 이 방식은 정말로 대중적으로 히트할 그런 좋은 곡을 찾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여기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완전 코어 팬이잖아요. 그냥 코어 팬의 마음에 드는 곡을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코어 팬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냥 코어 팬을 선택에 참여시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코어 팬들 손으로 곡을 선정하게 돼서 마치 내가 스스로 뽑은 곡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그 사람들은 이 곡에 대한 애착이 강해지잖아요. 히트가 되면 자부심을 얻고 히트가 안 되면 책임감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대중적인 인기보다는 일단 코어 팬들의 강한 애착을 만들겠다는 전략이에요. 일본의 그 4648 시스템도 대중적인 인기를 버리고 팬들을 위해서 맞춤 콘셉트로 가는 것과 같은 건데요. 어차피 수익을 발생시켜 주는 것들은 그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런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4648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반인 수준을 바로 데뷔를 시켜서 그들이 이제 화장도 늘고 연습도 점점 늘어가면서 점차 스타로 변해가는 과정을 다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또 팬들을 참여시켜서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옆집 소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대스타로 만들었다는 성취감을 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여요. 이 트리플 S는 지금 member를 계속 늘리고 있어요. 지금 10명인가 11명인가 최종 24명이라고 했죠. 말씀드렸듯이 이게 멤버들에게 들어가는 비용들을 대폭 줄였고 유튜브 및 굿즈 판매를 통해서 빠른 수익 전환을 노리면서 이달소 때와는 다르게 대규모의 인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멤버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24명이어서 어떻게 저걸 다 유지해라고 했는데 실상은 비용을 대폭 줄였기 때문에 가능한 시스템인 거예요. 지금 그 가수 비비님의 친동생인 김나경님의 합류 이후에도 연기 쪽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공유빈님이 합류를 했고 일본인인 카에드상이 합류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메인 보컬을 하기 위해서 데려왔던 서다현님까지 합류가 된 상태예요. I will go down to the last round. I'll be a stranger.
일단 이 트리플 S는 춤과 노래에 상관없이 비주얼이 괜찮은 멤버들을 일단 모으고 있어요. 사실 이 연습생 풀에서 비주얼이 괜찮은 사람들은 많은데 춤과 노래가 안 돼서 다른 곳에서 데뷔 못하는 멤버들은 많거든요. 근데 비주얼이 되면서 춤과 노래까지 잘하는 멤버들은 이미 주요 기획사에서 데뷔를 할 수 있게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데려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까지 막 그렇게 보컬력이 필요한 노래가 아니었고 멤버인 지우가 어느 정도의 레코딩을 할 수 있는 보컬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러 유닛 형태로 활동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인 보컬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노래 실력으로는 이곳저곳에서 활동하고 있었지만 좀 데뷔하기는 어려운 포지션에 있었던 서다현님을 메인 보컬로 쓰기 위해서 영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다현님의 노래를 들어보면 뭐 아이돌 그룹에서 메인 보컬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난 아직 너를 잊을 수 없나 봐. 이런 멤버가 들어오면 뭐 발라드 형식의 노래라든가 그런 미디움 템포의 R&B 그런 장르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현재까지 그 공개된 노래들을 들어보면 노래만으로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지금 들어보면 노래를 할 때 표현보다는 소리를 유지하는 거에 엄청 집중을 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표현을 아직 정확히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건 뭐 점차 나아지겠죠? 이런 부분은 현재 지우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노래 실력은 이 서다현님이 좀 더 나은 것 같고. 근데 어차피 이 K-팝 아이돌이 아무리 메인 보컬이라고 해도 그렇게 노래 실력이 많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우와 좀 서로 단점을 상쇄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유닛이 나뉠 수도 있으니까 각자 다른 팀에서 보컬을 하면서. 근데 여기 채연도 있잖아요. 버스터즈에 채연도 노래를 괜찮게 해요. 어느 면에서는 채연이 지우보다 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제는 오늘도 이렇게 트리플 S를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트리플 S를 엄청 홍보해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일단은 굉장히 캐릭터 그런 것들이 괜찮은 멤버들을 모아서 노래와 춤은 제가 트레이닝으로 속성으로 딱 포인트만 가르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형태가 좋다고 생각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제작을 하면 그렇게 할 텐데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트리플 S라서 저도 기대를 하면서 보고 있고 저 대신 이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기출 문제처럼 보고 있죠. 이게 막 트리플 S의 제작자인 정병기님을 뭐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사실 제작자는 뛰어난 아이디어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기획을 가지고 투자를 받아내느냐 그게 가장 큰 강력한 힘이에요. 예를 들어 뭐 김태호 PD님이라든지 나영석 PD님도 뭐 되게 그분들이 뛰어난 기획력이나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분들의 가장 강력한 힘은 그런 기획을 가지고 방송국에서 승인을 받아서 투자도 받고 그 기획을 론칭할 수 있다는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기획서들이 엄청 쌓여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승인을 못 받아요. 웬만한 PD들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명규님이 이 기획 자체로 투자를 받아서 제작과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자체가 이 사람이 가진 강력한 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미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이분이 미리 투자받아서 해보고 그 결과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도 많이 참고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내용이 있으면 그때 또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